자, 뭐 요즘 라디오 코너 보니까 뭐 월간 뭐 유인태 뭐 이런 게 있더만요. 네. 개간 이선옥으로 개간 이선옥으로 봄에 모셨다가 네. 여름에 또 모십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학고방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저 방송을 시작한 지는 한 2달 됐습니다. 예. 아유 참 예. 사실은 우리 정치 사회 유튜브들이 보수든 진보든 일단 총선이 지나면 네. 군기라고 보수도 진보도 날려요 지금. 김용민 TV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친정 같다고 플레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왔는데 뭔가 가세가 기운 친정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간 짠해. 여러분 슈퍼챗 좀 많이 쏴주세요. 네, 아이 뭐 좀 많이 사주세요. 6시부터 오픈이니까. 자, 이선옥 작가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총선 이후 한 몇 달 지났는데 사실은 지난 대선 지선은 페미니즘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진짜 괴멸적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우리가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은 안에 그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쌩 깠잖아요. 결국 이렇게 망한 거야. 민주당만 망했습니까? 정의당도 망했지요. 네. 그러다가 2024년 총선 물론 이제 윤석열 심판론이 아주 맹위를 떨치던 선거였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다시 대선에서 그들은 윤석열 없는 대선을 치른단 말이죠. 또다시 페미니즘 이슈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초 서는 심정으로 항상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민주당을 보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저기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강선우 후보. 이분이 비동의 녹음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것도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선 김용민 PD님께 표창장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민주당 안에서 사실 민주당이 어쨌든 큰 스피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본질을 그래도 이해하고 비판하는 유일한 스피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강선우 의원 해명 때문에 이동영 TV 그 프로그램도 보고 물론 뭐 김어준 종수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냥 그때 어떤 상황의 당파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게 우리 진영에게 좀 불리하다 싶을 때는 페미니즘을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페미니즘을 굳이 비판하거나 이렇게 약간 온건하게 어쨌든 유지하려고 하는 유시민 씨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저 권김현영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배우겠다고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요. 그 양반이 누구한테 배운다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서 그냥 듣고 오싹하더라고. 페미 앞에서 겸손하게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죠.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쨌든 뭐 지식인이라든지 논객이라든지 이런 거로 불리는 사람들이 왜 자신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그런 페미니스트 앞에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배우겠다고 하는가.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에서 제가 유일하게 우리 용민 씨가 용기 있고 늘 많이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걸 굽히지 않고 페미니즘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되게 해악을 끼치는 이념이다. 이걸 해오신 게 참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여혐이라고 얘기하던데 여혐이라니요. 무슨 여혐이야 여혐이. 그런 식으로 그 도식을 막 만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야, 저는 이 다른 무엇보다도 증거 재판주의가 허물어지고 무죄 추정 원칙도 허물어지는 이게 야만이거든요. 야만이죠. 문명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이런 법 체계가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완성된 건데 그걸 통째로 쌈싸먹는 이런 일들이 성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하다? 이건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유시민 작가랑 같이 그 공부하고 배우신 조수진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페미한테 당했잖아요. 페미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있는 이념이기 때문에 만족이나 도달이 불가능해요. 끝없이 그냥 불만족을 얘기하고 모자라도 얘기하고. 그런데 제 치아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오늘 방송에 나오는데. 그 먼저 길을 트신 분은 우리 이선옥 작가님이시죠. 제가 많이 배웠고. 근데 사실은 페미니즘 문제 있다.
처음에 이런 문제 인식을 갖게 한 분은 우리 이선옥 작가님도 있었지만 김어준 총수였어요. 맞아요. 네. 그분이 2017년, 18년 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스베이다에서 우파와 이 극단적 여혐주의자들이 남혐주의자들이 결탁할 것이다. 이 얘기하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땐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진영이 없습니다. 진영이 없어. 네. 진영이 있는 줄 알아요. 네. 진보 쪽인 줄 알아. 진영이 없어요. 네. 이쪽 저쪽 다 문제인데 어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보단 좀 더 진영보다는 자유주의 성향으로 보였던 김어준 총수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자유로운 영혼들과 페미니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애초에 그 본질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극도로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도그마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도구화하는 사람들. 어떤 이념이 있으면 그 이념에 철저히 복속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갖고 내가 이걸 하면 난 죽어 이러는 거. 이건 인간을 완전히 짓밟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만약에 막시즘도 있고 뭐 예. 마오이즘도 있고 여러 이념들이 있어요. 네. 그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만약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너는 노동자 혐오자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일하게 페미니즘만이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넌 여성 혐오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하, 참. 이게 차이예요. 그걸 예. 아셔야 돼요. 예. 이게 다른 어떤 이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념인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너무나 그동안 이 공작과 세뇌를 잘 해놔가지고 그거에 그냥 어떤 공부 없이 도그마에 빠진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에 많다는 거죠. 아니, 자신 자체가 페미니스트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 그 페미니즘에 엑스라이팅 당한 민주당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민주당이. 조금에서는 김용민 PD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약간의 물갈이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화는 예전에 되게 페미니즘을 깊게 장착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좀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본다. 네, 그리고 내심은 어떨지언정 남인순 의원 같은 분이나 서영교 의원 같은 분도 예전에 유명한 다 여성운동가들이었죠. 네. 페미니스트인데 이제 그런 페미니즘 의제 같은 거를 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거를 좀 느끼고 뭐 진선미 의원 이런 올드 페미니스트들이 네. 좀 조심을 하고 되도록 그 의제에 대해서 드러나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분위기인데 근데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꼭 이렇게 막차 타고 헛발질을 하는 남자 페미니스트도 아닌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명씩 꼭 나와서 이렇게 병크를 터뜨린다는 거죠. 그래요. 스윗가이라고 불리는 정말 사람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스윗가이 이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때는 스윗가이가 아니라 감미료 가이다. 네. 아니, 뭐 거의 아스파탐 가이. 당뇨 수준의 맞아요. 이게 그냥 꿀도 아니고 되게 안 좋은 단 거 그런 느낌이에요. 아스파탐 가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끝없이 눈치 없이 자꾸 튀어나와서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그래서 얼마나 네티즌들 놀림 받은 줄 이병진 하면서 진짜 온 동네 놀림거리가 됐는데 예. 그분 자신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보니까 학교 교수 출신이더만요. 그러니까 그 연배에 페미니즘이 사실 뭔지 제대로 모르시면서 그냥 이 분위기 편승해서 대충 몇 가지 단어 페미니즘 용어 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성차별, 성상품화 이런 거 적당히 넣어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여성 친화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그런 남자 의원들이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에도 많습니다. 네. 민주당이 특히 더 많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는 보좌관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좌관의 문제. 네, 그렇죠. 그 의제를 마사회 질의에서 굳이 그 이슈를 꺼낼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였죠, 그 사람이? 그 마사회 회장 놓고 우마무스메라고 그게 게임이에요. 예. 일본 게임인데 예. 그 우마무스메 일본의 유명한 경주마들을 말을 의인화해서 그 캐릭터들을 딸로 이렇게 여성 캐릭터인 거죠. 말을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 다마고치 이렇게 키우는 거 혹시 아세요? 옛날 얘들이 많이 했던 건 약간 그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서사를 부여하고 이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경주마의 캐릭터들을 키우는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게
일본 경마 산업을 살렸을 정도래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도 들여온 거예요. 예.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 게임을 한국에서 들여와서 하는데 문제는 그 우마무스메 캐릭터를 마사이가 홍보용으로 쓴 거예요. 저작권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네. 그럼 이 양반이 저작권 문제로 그걸 지적하는 건 괜찮았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말을 데려다가 여성으로 비키니를 입히고 스타킹을 신겨서 어린 여성을 성상품화했다고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마사이를 질타하는 그런 질의를 한 거예요. 약간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약간. 공창도 들이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게임이 12세 이용가예요. 그러니까 애초 12세 이용가 등급이 나온 게임이어서 그런 식의 논란이 일어날 게임이 아닌데 갑자기 이 의원이 그걸 들고 나오니까 마사회장이 안 그래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인 진단을 뭘로 했냐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마사의 임원들이. 그러면서 마사의 임원 성비가 어떻게 되냐, 2급 이상 임원의 여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한 거예요. 보좌진 중에 페미니스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그 게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줬겠어요. 그리고 그런 질의를 해라. 누가 줬겠어요. 그러니까 마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여성 임원이 없으니까 니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성 임원이 많았으면 그 게임을 가지고 저작권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아까 그냥 아무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빌미로 해서 네. 그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공직이죠. 일종의 마사회 임원이 되는 것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뜻으로 읽힌다. 그러니까 네. 이게 남성 의원들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거 논리를 그대로 습득한 거죠. 네.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5대5로 높여라.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지침이에요. 그런 걸 해놓으니까 기업 임원도 50%로 성비를 맞춰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그런 직업 현장에서 자질과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여성들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직장이라는 곳은 능률이 있고 효율이 있고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지금 강조를 하면서 그 질타를 하는 거예요, 기관장을. 2급 이상의 여자가 없어? 그럼 내부 승진 체계가 뭔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그냥 파괴하고 여자를 넣으라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라고. 근데 논리가 그렇게 우마무스메로 터진 거죠. 여성이 없으니까 니네가 이런 성상품화 게임을 갖다가 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논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와 이렇게 조롱을 받는지를 몰라요. 그거조차를 모르는 게 저는 그 의원실에 여성 보좌관이 많든지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냥 페미니즘만 장착한 여성 보좌관들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저는 후자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래서 비난을 받았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그걸 되게 성과로 또 올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요? 이런 질의를 했다 이렇게 댓글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일단 뭐 국힘 지지자들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그 게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짓을 하냐. 가만히 있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나는 사실 이 사건으로 이병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게 있구나. 보다 묵풀이라고 좋아하시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존재감을 보였다. 이 차원에서. 민주당의 이 고질병 예. 이런 뭐가 뭔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친패 미친 여성적인 입법이든 뭐 질이든 하면 자기가 뭐 여성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실 때 그때 냉동 창고에 들어가셨다가 최근에 이제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2년 사이에 2년이 뭡니까?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서 저 양반 여기 불러다 놓고 성인지 감수성이 뭐냐고 하면 답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마 못해요. 그 태블릿 PC 가져와가지고 그 보좌관이 써주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국회 남녀 동수 맞추고 싶으면 국회의원 배지 떼시라고. 여자한테 양보하시라고. 그렇지. 본인은 왜 성비 안 맞는 국회의원 남성 다수 의원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잘 안 나와야죠 그럼. 저는 그게 제일 한심해요. 아이고 참.
그게 시대착오적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히려 진짜 페미니스트들 의원도 조용히 있는 판에 네. 저렇게 눈치 없이 나섰다가 욕만 먹고 진짜 창피해 보고 있으면. 자기 복이죠. 못 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비동의 녹음죄. 이게 이거잖아요. 그 남녀가 성관계 가질 때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행위는 아니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성이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생각이 달라졌어. 또 결국 헤어졌어. 저 새끼 나쁜 새끼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성범죄자로 엮었단 말이지.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여성이 저항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봤는데 요즘에는 뭐 뒤늦게라도 난 그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라고 얘기하면 다 그냥 인정이 되는 무드란 말이죠. 그런 흐름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남성은 안 되겠다. 이 일에서는 내가 언제 어떻게 또 강간범으로 엮일지 모르니까 이걸 녹음하겠다. 네. 녹음해서 뭐 서로 이제 진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로 네. 이걸 활용하겠다. 물론 이제 이걸 유포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죠.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근데 그 녹음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을 이분이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의 녹음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아셔야 할 것은 녹음이 현재 성범죄에서 성범죄자로 지목되었을 때 네. 남성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증거 수단입니다. 그 촬영이 안 되나요? 네, 증거 수단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죠. 특히 젊은 남성들은. 네. 그 유일한 방어 수단을 이제 강선호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남성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법원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증거주의 재판이 성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네. 뭐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 재판 이런 것들이 실제 판례화가 되면서 성범죄자로 지목이 되고 재판을 받았을 때 예전에는 나눈 문자, 둘이 뭐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들이 이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아라고 재판부를 피해자다움. 압박하면서 네. 피해자는 이 동의 없는 성관계 내가 성폭력을 당했어도 그 상대방과 친밀하게 그걸 나눌 수도 있고 피해자의 정형이란 없다. 나는 그 상황에 어떤 걸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친밀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걸로 재단하지 마라. 이런 논리가 사법부에 먹혀든 거예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하고 그분 그 비서로 일했던 사이에 네. 애정관계 네. 물론 불륜입니다만은 네. 뭐 불륜이야 처벌할 수 없으니까 네. 애정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애정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그 이 단체장한테 네. 이렇게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이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거다. 맞아요. 부당하다. 나는 저 사람한테 직업적 생사 여탈권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그냥 말하자면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내가 잘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친절하게 안 할 수 있겠는가? 네. 다정하게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거다라면서 그렇게 그렇죠. 또 사법부를 아니 압박했어요. 우리 안희정 지사 사건이나 박원순 시장 사건도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여성이 네. 상대 남성에게 보인 어떤 친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은 그걸 그러니까 반론처럼 제기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증거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냥 증거주의가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 남성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도구는 녹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도 안 되지. 촬영은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처벌이 돼요. 소지만으로도. 그렇게 다 성범죄 관련해서는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근에 무죄를 받은 사건들은 유일하게 다 증거가 녹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용민 씨가 공유한 그 기사도 네. 판사가 그 무고한 여성에게 그 여자는 남자에 대한 복수였던 거예요. 내가 잤는데 내 친구랑도 자서 분해가지고 이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녹음한 거를 다행히 남자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제출해서 그게 증거로 이 여성이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판사가 그 여성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20대 여성인데 20대 후반이었는데 만약에 녹음이 증거가 없었으면 이 남성은 일생을 성범죄자라는 그 누명을 쓰고 아이고. 직업도 못 얻고 사실상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런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뻔했다. 근데 당신은 지금 반성하지 않고 이 남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고죄로 유죄를 때린 거예요. 근데 무고죄 형량이 약해요. 예. 사실 그렇게 맞아도 약해요. 1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대신 이 사람이 그게 성폭행으로 인정이 됐으면 이 사람 최하 3년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로 3년 꼽히는 그 남성이. 그렇죠. 그럼 저는 무고죄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거지. 양형 체계가. 네. 무고죄라는
무고라는 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제기한 혐의에 더해서 무고 혐의까지 더한 형량을 때려야 이 여성들이 무고를 하지 않을 위축이 될 텐데 이게 입증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무고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유일하게 남은 녹음의 증거 를 이제 이런 강선 의원 같은 분이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이 법이. 그래서 저는 이 법은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더러 남성을 또 여전히 법률적으로 이등 국민의 지위에 두려는 매우 나쁜 법이다, 위헌인 법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고위원 나올 것 같으면 해명을 하라. 왜 그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왜냐하면은 이 선거 때 네. 대선 지선 때 이 페미니즘 이슈 때문에 당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 그 법을 만든 대표적인 페미 의원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없이 그냥 나 이재명하고 치대요 된다는 자.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EJ에 나가서 얘기했던 모양인데 뭐라고 네. 했던가요? 제가 그거를 봤어요. 네. 그래서 해명하신 걸 어쨌든 오늘 방송 때문에 내용을 봐야 돼서 했더니 매우 일단 짧아요. 짧고 일단 진행하시는 이동영 씨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비동의 간음죄랑은 다른 거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법안 이름부터 다른데 당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죠. 이러니까 그럼 약간 됐다는 식으로 이 녹음죄 자체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는 안 한 거지 어쨌든 너 그건 안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가 없고 일단 그 답변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기가 성관계 중 음성을 녹음해서 유포가 된 피해자가 의원실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 아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특정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음소리가 누구인지 알지 않냐.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의원실에 와서 그 녹음이 유포돼서 목숨을 끄는 어떤 사례를 얘기하면서 피해를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 이러면서 피해를 호소해서 그게 뭐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를 입어서 자살한 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심각하게 듣고 의원실에서 그 입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명을 하는 게 이 녹음죄는 성관계 앞뒤에 대화를 녹음하는 걸 금지하는 법은 아니다. 단지 성관계 중 그 신음소리 그걸 녹음하는 건 처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앞뒤에 녹음한 거 가지고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은 합의하에 성관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성관계 동시에 대화 신음소리가 몇 분 내내 신음소리만 하다가 말하면 그럼 끊었다가 다시 신음소리 할 땐 다시 끊었다가 말하면 다시 켜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뒤 대화는 처벌하지 않고 녹음해도 무방하다. 신음소리만 녹음 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해명의 끝이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동영 씨가 그러니까 어쨌든 비동의 간음죄는 아닌 거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아니에요 이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그 해명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처럼 하시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저 꽃뱀우연 소리도 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꽃뱀우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그래 해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여러 상황을 보니 일단 성관계 피해인 상황인 성관계를 당한 여성도 녹음을 해서 그거를 피해 상황을 입증할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걸 막으면 또 그런 문제들이 있겠어서 이거 나중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 법안의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이분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자, 어떤 법안은 발의를 했을 때 그 법이 위반이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 게 그냥 그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피해를 호소하니까. 예.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면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법의 위험성이나 문제를 자기도 인식은 하고 있다. 하지만 나한테 와서 피해를 호소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해를 호소하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데 자기가 아차한 것도 여자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차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입법기관의 태도일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부인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의 입법안 저는 다 봤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신음소리만 처벌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음성을 녹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 신음소리만 처벌한다는 거 없어요. 거짓 해명하신 거예요. 제가 그 읽어드릴게요. 예. 법안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발의한 법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4조의 2 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겁니다. 여기 어디 신음소리가 있나요? 음성이잖아요. 음성. 예. 음성은 대화예요. 대화, 목소리. 그래놓고 왜 해명은 거짓으로 합니까? 이 법안에 신음소리만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보시나요?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명확해요. 사실 그 음성을 녹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녹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나와서는 그렇게 해명을 합니까? 아, 대화는 아니고요. 신음소리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거짓,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뒤에 해명.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건 여성에게도 똑같이 어떤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그러면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안은 발의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깔끔했죠. 근데 앞에 그런 거짓 해명을 주저리 하고 거기에 또 진행자는 그럼 비동의 가해자 그럼 됐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는 이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동영 씨 같은 분은 약간의 전략적으로 페미니즘을 대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분을 데려다 놓고 막 그게 검증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다 우리 진영 안의 사람이니까 매몰차게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왕 이 질문을 던졌으면 더 정확하고 솔직한 해명을 끌어내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저는 그런 힘 있는 스피커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대충 에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난 해명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들으신 사람들은 그럼 됐네 이렇게 댓글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 녹음하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 호의를 가진 분들에게는 이 분의 의도가 강선 의원 같은 분의 의도가 아니 성관계 안에 그 신음소리를 왜 녹음해요? 사실 우리 정서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 녹음을 성관계 자체를 증거로 쓰기 위한 것 외의 용도의 녹음은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그 아름답고 즐거운 성관계를 하면서 그걸 녹음을 한다는 게 뭐 서로 즐길 용도로 동의하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이후에 그걸 서로 같이 즐길 용도로. 근데 지금 남성들이 녹음을 하는 건 촬영은 나중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녹음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서 마지막 남은 거의 방어 수단인데 이러한 논리로 신음소리만 하지 마라라는 논리로 성적이라는 영역에 그 더러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그 영역에서 더러움을 자극하면 정말 잘 먹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왜 그걸 녹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있죠. 그러면 왜 그거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왜 동의해놓고 그 녹음을 왜 무서워해? 니네가 동의한 성관계를 했으면 남성의 녹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여성들이. 그 통일운동가들이 통일을 외쳤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갈 걱정을 왜? 통일 좋은 거잖아.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법을 그걸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오해를 좀 하시는데 이 녹음 파일 가지고 유포하면 어떡하냐? 그건 처벌 받습니다. 그럼, 현행법으로. 따로 있어, 현행법으로도. 이미 현행법에 여러 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아까 그 개정안 낸 것도 그 다음 조항에 그 녹음물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공백이 있지 않아요. 강선 의원이 그것도 사실 해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원래 이 법 발의할 때도 입법 공백이 없었어요. 근데 입법 공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관계 녹음한 걸 어디에 유포를 하면 이거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현행법상. 예. 그리고 제3자가 녹음하는 건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현재 처벌받지 않는 녹음 행위는
당사자의 당사자가 대화자로 참여한 녹음은 처벌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녹음의 당사자로 들어간 거는 그게 법정에서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것들이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실을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들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여성들이 이걸 녹음해서 어디 퍼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영상물과 녹음물을 지금 현행법도 다르게 취급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선 의원은 신음소리가 특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음소리가 특정이 돼요? 예, 여성인 제가 말할게요. 우리가 수많은 어떤 성관계의 신음소리가 들어간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동도 있을 수 있고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음소리 부분만 딱 떼어서 볼 때 이게 누구 신음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아? 강선 의원은 신음소리가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신음소리가 특정이 된다는 거는 신음 자체로는 안 되고요. 그 녹음 중에 해당 당사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걸 밝히면 특정이 되죠. 근데 그것도 밝혔다는 것은 유포 단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 내가 그걸 소지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 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그거는 재판부에게만 재판부도 그런 재판은 특별하게 보호하면서 합니다. 재판부에게만 증거로서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강선 의원이 이걸 막았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강간범으로 지목이 됐을 때 이걸 처벌하는 형법을 만들면 이 남성은 내가 이 녹음이란 증거를 유죄 처벌을 비동의 녹음죄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부가 이걸 증거로서 과연 위법인 녹음을 증거로서 인정할 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2중 3중고를 겪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왜 녹음을 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기본권의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왜 처벌법을 만들어? 현행법에 입법 공백이 없는데 왜 이 처벌법을 만들어? 아니 사실 국가보안법도 그런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은 지금 처벌하는 그런 법인데 이 법은요 기존 형법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국가를 위협한다든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든지 모든 게 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입법 공백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을 하나 더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걸 갖고 악용하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범죄 영역이 요즘에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 누더기라고 할 정도로 그 페미니즘이 이렇게 발효되면서 2016년부터 이제 18년, 19년, 20년이 거의 최고조로 온갖 개정안 우리가 법조인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조항들이 촘촘하게. 그래서 사실상 입법 공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촘촘합니다. 근데 이런 걸 굳이 또 찾아내서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해명하시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토론회 장에 나오셔서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를 좀 소상히 밝히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 그 주요 선거 때 말이야 그 페미니즘 추구하는 정치인이 지금 최고위원인데 그 당의 입장이 뭐냐 이런 추궁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또 고통스러운 일이고. 자,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